자, 이제 보시면 우리 소방 유체학학 있죠. 뭐 개념 잡기 정도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일단 자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이라든가 간단한 계산이라든가 예전에 이제 여러분들께 좀 잊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 부가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필요한 공식들이 있죠. 공식들 전체적으로 정리가 다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거의 매번 시험에 출제되는 것들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불표시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혹시 처음에 중요한 게 잘 모르겠어, 어느 부분이 어느 건지 잘 모르겠어 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 이게 중요하구나 라고 미리 체크할 수 있는 시간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 아우트라인이 사실은 유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다, 이게 중요하구나, 이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봐서 이게 코끼리 다리다, 소위 말해서 전봇대다 라는 것을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께서는 확인을 하고 이제 실제로 본문에 가게 되면 이걸 다시 한번 반복을 하는 그런 케이스 정도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되면 F 이퀄 MA. F 이퀄 MA는 지금 뭐예요? 자, 그러니까 힘이죠. 그러니까 우리 소위적에 보게 되면은 뭐 물리 시간에 한 번씩 정도는 배웠던 그런 내용들인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결국은 자 질량에다가 가속도입니다. 속도 변화가 있는 상태. 여기서 가속도라는 건 시간 변화는 속도 변화니까 반드시 일정한 질량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속도 변화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하겠다라는 겁니까? 그것을 힘이라는 형태로 표현을 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 힘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들을 자 단순하게 보게 되면은 킬로그램을 두고 메타 퍼 세카 제곱을 자로 치환을 할 수도 있죠. 그렇게 되게 되면 킬로그램은 뉴턴 세카 제곱 퍼 메타로 이렇게 치환됩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왜 필요하냐면은 여기는 이 두 단위를 가지고 모든 SI 단위를 치환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처음 보는 단위들이 있죠. 처음 보는 단위는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처음 보는 듯이 표현이 되는 게 이 두 가지 단위가 치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단위는 여기서 결정이 납니다. 여기서 결정이 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뉴턴으로 표현할 거냐, 이 뉴턴을 어떻게 킬로그램 표현을 할 거냐,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사원의 치환에서 대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평상시 보는 단위가 나타납니다. 자, 근데 이것을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자, 힘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F로 표현을 합니다. 자, 질량은 어떻게 M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길이는 L로 표현을 했어요. 시간은 자, 분모에 있습니다. 분모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2승이 됩니다. 그래서 T의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하는 걸 우리가 차원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자, 근데 얘를 거꾸로 해가지고 똑같은 상태로 넘어왔어요. 자, 단위를 가지고 그대로 넘어와도 됩니다. 내지는 얘를 그대로 치환을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기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니까 질량은 M, 자, 힘은 F죠? 자, 그리고 S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T인데 얘는 좌우가 치환이 되니까 그런 거고, 자, 퍼 메다가 돼서 퍼 메다가 되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 자, 1 퍼 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이 메다는 어떻게 메다의 마이너스 1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메다의 마이너스 1승은 어떻게 L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되니까 지금 같은 형태로 나타나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 가장 기본적인 단위 중에 한 가지인 우리가 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도 같은 경우는 지금 단위가 어떻게 해요? 단위 최적당 질량이 얼마냐 였습니다. 그죠? 이걸 우리가 단위 최적당 질량을 우리가 이제 밀도라고 표현하고 로라고 하게 되는데, 자, 얘 같은 경우는 자, 킬로그램 퍼 세로미터인데 킬로그램 대신에 지금 뭐를 대비했어요? 뉴턴 세카 제곱 퍼 메다를 대비했습니다. 가능하죠? 그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가로에 있는 부분들이 자, 퍼메다가 또 퍼메다가 있는 이런 형태는 일종의 법문서 같은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C분, D분의 C, 분의 B분의 A 이렇게 되게 되면은 안쪽 거는 안쪽 거대로 아래쪽으로, 바깥쪽은 바깥쪽대로 위쪽으로 가는 거 맞죠? 자, 그럼 얘를 법문서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자, 결국은 1분의 퍼 메다의 3승 맞습니까? 자, 메다에 어떻게 해요? 뉴턴 세카 제곱 맞죠? 아래쪽 그리고 위쪽 하게 되니까 지금 같은 형태로 나오니까 뉴턴 세카 제곱 퍼 메다 같은 그런 형태로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내용인데 이런 부분이 약해가지고 좀 진행이 좀 안 되는 분도 계셔요. 자, 그런데 얘를 가지고 지금 어떻게 표현한 겁니까? 자, 아래쪽에 보게 되면 킬로그램을 어떻게 해요? M, 질량이라는 형태로. 자, 퍼메다의 3승이니까 L의 마이너스 3승 맞습니까?
자, 지금 같은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자, 다시 M 대신에, 자, 이번에는 M이 어디에 있어? FL-T의 제곱에서 얘를 그대로 대입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게 되니까 지금 같은 형태가 되네요. 자, 그러니까 L의 마이너스, 지금 L의 마이너스 3승입니다.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둘이 곱했다 하지만 사실 치수끼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둘이 합하면 되죠. 둘이 합하게 되니까 실제로 마이너스 4승이 되게 되니까 지금 같은 형태로 표현을 하더라. 자,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보게 되면은 지금 같은 형태로 이제 표현하는 요런 방식들이, 예전에는 한 시험 3번 치면 2번 정도 나왔어요. 그 정도로 자주 나왔어요. 근데 요즘은 많이 등장을 안 합니다. 많이 등장을 안 하는데 이게 암기의 대상이라 보기는 어렵죠. 암기의 대상이라는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차근차근 해가지고 따라가면 가보면은 되는 그런 형태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중요한 것들 제가 소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것들은 지금 뭐요? 가장 기본인 것들은 F = M에 얘는 출제가 된다라기보다는 개념이죠. 밀도 같은 경우는 아주 많이 중간중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공식은 이렇게 적용하세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밀도와 관계되는 부분으로서 이제 나타나는 게 지금 뭐냐면 비중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물의 밀도분의 어떤 액체, 그리고 이 비중은, 자, 비중량과 관계되기도 하게 되는데, 물의 비중량분의 어떤 액체 비중량. 자, 이렇게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를 요구를 하는 겁니까? 자, 밀도를 지금 어떻게 해요? 얘네들만 보게 되면 밀도는 S, W로 볼 수 있죠? 지금 같은 경우로 정리가 되거나, 내지는 비중량으로 보게 되면 비중량 감마는 S, 감마 W 같은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되기도 합니다. 자, 얘네들은 어마어마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문제의 기본적인 조건에 보시게 되면 비중이라는 형태가 주어지는 사례는 우리가 정수력학이라든가 동수력학, 뭐 레놀드수라는 그런 데서 계속해서 사용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당연하게 이제 여러분들께서 아시고 가야 되는 그런 사항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물의 밀도는 지금 어떻게 되더라? 자, 가장 일반적인 수치죠. 자, 보시면 1000kg/세제곱미터는 1000N/세카제곱미터에 사서, 자, 이 단위는 앞서 이제 정리가 됐던 그런 단위들입니다. 자, 근데 물의 비중량은, 자, 비중량 감마는 로지입니다. 자, 물의 밀도는 지금 얼마예요? 1000입니다. 자, 지는 중력 가속도에 해당을 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사실 9800인데 9800kg/세카제곱에 메다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거 도대체 단위 뭐야?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급조하게 되면 킬로그램 대신에 우리 아까 대입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죠. 그러면 어떻게 전환이 되는 겁니까? Nm/cm 이렇게 나타나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게 아까 같은 단위와 같은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서 보시면, 자, 여기서 킬로그램 사이에, 자, 단위만 점프해서 넘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킬로그램 메타/세카제곱인데 이 킬로그램 메타/세카제곱이 뭐예요? 뉴턴으로 표현됐죠. 그러니까 F = MA 이렇게 됐던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N/세제곱미터라는 형태로 표현이 되어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밀도에서 밀도 관련한 부분,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외에 있을 수 있는 게 이상체 상태 방정식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상체 상태 방정식은, 자, 보일차례 법칙에서 유도가 될 수가 있는데, P분은 M분의 WRT. 자,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자, P분은 WR/T 이렇게 되는데, M분의 R, 즉, 분자량을 포함하고 있는 기체 상수라 해서 특정 기체 상수라 그러죠. 그러면 이 특정 기체 상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 기체 상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831.85 이렇게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얘를 가지고 응용을 하게 된 밀도로는 RT분의 PM. 왜냐면은 V분의 W라는 형태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밀도는 R분의 PM. 근데 여기서도 똑같은 케이스로 V분의 W라는 형태로 정리를 해가지고 보게 되면 밀도로는 R과 T분의 P와 같은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상체 상태 방정식은 중요하죠. 밀도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아주 자주 사용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버릴 수가 없습니다. 밀도와 관계되는, 밀도와 관련해서 출제가 될 수 있는 전반적인 부분들은 지금 같은 형태로 돼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자, 똑같이 F = M에 좋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보셨던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 근데 이 내용 그대로가 왜 다시 나오느냐. 결국은 비중량 감마.
비중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형태로 뉴턴 뭐 이렇게 나타나져 있죠. 뉴턴 대신에 뭐를 대입할 수 있죠? 킬로그램 메타 퍼 세카 제곱을 하게 되면 차원을 지금 같은 게 킬로그램 퍼 세카 제곱 메타 제곱 같은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다. 자, 그럼 얘를 똑같은 형태로 해가지고 번분수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아까 보셨던 밀도 같은 그런 형태로도 정리가 될 수가 있죠. 뭐 어떻게 정리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 근데 얘를 똑같은 형태로 해가지고 또 뭐로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까? FLA-3승. 근데 F 대신에 F는 MLTA-2승이었죠. 얘를 고스란히 대입해가지고 하게 되니까 지금 같은 얘나 M의 LA-승의 T의-2승이나 얘나 지금 사실은 표현이 어떻습니까? 똑같죠? 자, 이 말이 뭐냐면은, 자, 이렇게 단위를 넣어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 정리를 하느냐, 아니면 지금 같은 경우에 MLT 이런 형태로 넣어가지고 정리를 하느냐, 그놈이죠. 우리가 어떤 게 더 편한가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가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근데 비중량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문제 응용되는 건 어디에서 응용이 많이 됐습니까? 비중이라는 형태로 응용이 많이 됐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비중량 이런 형태로 하기보다는 사실 어떤 표현이 더 많았습니까? 비중이 얼마인 이런 형태의 표현이 월등하게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자, 올해 결론이 하나가 납니다. 뭐냐면은 문제 조건에서 비중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니까 밀도를 구해서 적용을 하시오 내지는 비중량을 적용을 하시오라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어마어마하게 사용되는 것들인데 실제로 사용되는 사례는 정수력학에서 예를 들어서 액주계라든가 기타는 그런 분들에서 비중량이 월등하게 많이 사용된다라는 것들. 그리고 밀도로 같은 경우는 나중에 우리 이제 레놀드 수 같은 이제 그런 분들에서 비중이라는 형태로 밀도를 적용하는 사례들이 이제 그렇게 나타나시게 됩니다. 자, 차원. 여기서는 지금 보시면 L 1승이고 LA 마이너스 3승. 얘네들 같이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2승 되죠. 그죠? 그 관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뭐 중요한 것들, 이제 그렇게 이제 정리가 이제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자, 이 부분들은 이제 비중량이 나왔기 때문에 단위 체액당 무게라는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지금 많은 것들을 지금 포함을 하고 있는데 자, 얘는 지금 고체 블럭입니다. 고체 블럭입니다. 고체 블럭이 이렇게 있는데 자, 높이가 얼마요? H 바닥 면적이 A. 그럼 이 고체 블럭의 무게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는 자, 비중량이라는 요소가 주어졌습니다. 비중량은 단위 체액당 무게 이렇게 지금 돼 있죠. 그러면 뉴턴 퍼 세제곱미터라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 곱하기 뭐를 하면은 세제곱미터라는 체적을 곱하면 되게 되니까 자, 높이에다가 면적을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마 V라는 체적이 되는 거 맞죠? 자, 근데 여기서 몇몇 가지 나타나는 것들이 또 부가적으로 있습니다. 나중에 나옵니다만 압력 P는 감마 H이기도 하죠.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는 PA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감마 HA나 PA나 감마 V나 사실은 같은 개념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죠. 그죠?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부분들은 자, 결국은 고체 블럭이라는 형태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건 쉽죠?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고체 블럭이 아니고 여기에 물이 담겨 있습니다. 물탱크예요. 물탱크면 고체 블럭일 경우하고 다를 게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정수력학의 개념이 사실은 여기에 들어가 있게 되는데 자, 고체 블럭이나 아니면은 물이 들어가 있다. 대표적으로 물이 들어가 있는 그런 액체가 들어가 있는 수조나 유체가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뭐하고 똑같아요? 지금 같은 고체 블록하고 다를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자, 똑같은 개념이 또 하나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어떤 개념이 나오게 되냐면은 자, 얘가 물 속에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자, 그러면 지금 같은 형태로 해가지고 물 속에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 같은 형태로 자, 여기는 뭐 도심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자, 판자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물이 수면이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같은 요 판자에 자, 수평으로 있는 이 판자에 자, 지금 물이 이렇게 담겨 있으면 여기에서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되는데 그죠? 이렇게 작용하는 힘은 얼마야? 결국은 그러면은 높이가 H고 그죠? 비중량 감마일 경우 감마 V 하게 되면 이 평판에 작용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표현한 게 조금 뭐 달라질 뿐인데 이게 고체 블럭이냐 아니면은 물탱크냐
아니면은 물속에 있는 평판이냐. 개념은 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근데 이걸 우리가 유체역학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전혀 다르게 생각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 착각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수력학에서 액체라 가정하더라도 물탱크라 가정하더라도 기본적인 개념은 뭐로 보면 된다? 이거는 고체 덩어리야. 고체 블럭이야. 그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은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근데, 액체가 가지는 몇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깊이라든가, 그에 따라 작용한 힘이라든가, 압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몇몇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만 주의를 하시면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본문에서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같은 형태로 만약에 물속이라 가정을 합시다. 지금처럼 물속이라 가정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 자, 이 평판이 지금처럼 수평으로 서 있다, 수직으로 서 있다, 뭐 아니면 가로로 서 있다, 뭐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자, 결국은 수평으로 서 있으나,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나, 평판의 중심의 위치를 도심이라 그러니 이 도심의 위치만 같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같다, 무게는 같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뭐냐면은, 결국은 이 빗금치는 이 부분, 결국은 이렇게 점프해서 넘어갔죠. 그죠? 평판의 사이즈라든 두께라든 그런 것들을 무시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수평으로 있으나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심지어 수직으로 써서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작용하는 힘은 같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도심의 위치만 같다라고 하게 되면은 대각선으로 있으나 수직으로 있으나 어떻다라는 겁니까? 작용하는 힘은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 원리를 우리가 이용을 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는 이제 평판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게 되면은 수직으로 서 있으나 평판이 수평으로 서 있으나 작용하는 힘은 어떨 수밖에 없습니까? 같죠? 그러면 결국 이 수직인 벽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 얘를 도심의 위치가 여기다라고 가정을 해보게 되면은 유체가 얼마만큼 여기 위만큼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러면 전체 높이가 h다라고 가정을 해보게 되면 2분의 h, 2분의 h 이렇게 되니까 자, 감마 ha인데 h가 얼마만큼? 2분의 h만큼 들어가 있는 무게하고 똑같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탱크의 벽면에서 작용하는 힘을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얘를 응용을 합니다. 얘를 응용을 하는데 자, 지금 보시는 수조가 있습니다. 얘를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결국은? 그러면은 자, 우리가 평판이 수직으로 서 있으나 수평으로 서 있으나 어떻다라는 겁니까? 개념이 같으니까 자, 우리가 얘를 유체가 통과하는 구멍을 오리피스라 그러거든요. 그럼 이 오리피스의 중심으로부터 여기는 이 높이의 압력이 어디로 전달이 되는 겁니까? 오리피스로 전달이 되게 되니까 이걸 우리가 나중에 토리첼리 정리라는 형태로 활용을 할 때 항상 오리피스의 중심의 위치로부터 확인을 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나중에 동수력학 부분에서 여기 위쪽에서 높이까지 주어지고 구경이 얼마 주어지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 원리가 사실은 얘는 이제 같은 이제 맥락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체 종류. 자, 보시면은 압축성 유체 이렇게 있습니다. 압축성 유체에 있었을 때 얘가 최적 탄성 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최적 탄성 계수 K는 자, V분의 델타 V분의 델타 P. 자, 이 최적 탄성계의 역수를 우리가 압축률이라 그러거든요. 이 그림상 보게 되면 본래 최적이 이만큼이었어요. 그러면 압력이 가해서 최적이 줄어들었죠? 그죠? 그럼 본래 최적이 100입니다. 델타 V만큼 변했죠? 최적이 변했습니다. 뭐가 변했기 때문에 본래 압력이 있는데 델타 P만큼 압력이 변했으니까 얘가 그만큼 줄었습니다. 즉 그러니까 얘가 압력을 가했을 때 얘가 얼마만큼 줄어드느냐 거기에 따라서 탄성이 얼마만큼 생기느냐 즉 압축성 유체에서 얼마만큼 압축이 잘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확인하기 위한 게 뭐라는 겁니까? 최적 탄성 계수. 근데 이 역수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압축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간혹가다 잊어먹을만 하면 출제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상유체, 실제유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상유체, 실제유체는 출제된다라는 개념보다는 자, 우리가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의 개념이 사실은 더 크다. 자, 왜냐면은 자, 문제 조건에서 비점성, 비압축성, 마찰이 없는, 손실이 없는, 내지는 실제 유치할 경우 마찰 손실 계수를 주든가 점성이 있거나 마찰이 있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럼 이 전제가 달라지게 됩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가 적용을 하는 게 베르누이 정리라는 것을 나중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상유체일 경우에는 손실이 없는 것을 가정을 하고 실제 유체일 경우는 어떻게 해요? 손실이 있는 것을 가정을 해서 접근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이 개념이 문제를 보는 대전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데 이게 뭔데?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응용을 하는 부분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근데 이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필기에서도 마찬가지고 실기에서도 마찬가지고 유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하기도 가장 기본적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실제 유체 같은 경우 마찰이 있죠. 근데 이상유체는 마찰이 없습니다. 실제 유체는 손실이 있기 때문에 이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다 모든 것을 다 고려해가지고 차후에 제일 마지막에 선정을 하는 게 펌프 같은 것들, 펌프 동력 같은 것들을 선정을 하게 되거든요. 개념은 그렇거든요. 근데 이상유체 같은 경우 손실이 없으니까 100을 보내면 100이 그대로 나오죠. 근데 실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내는 건 100을 보내는데 제일 끝에서는 얼마 나오는 거예요? 40, 50, 60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전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후에 베르누이 정리라는 그런 부분에서 자 기본적인 개념으로 나타나는 것들. 자, 그리고 뉴턴 유체 있습니다. 자, 뉴턴의 점성 법칙을 만족하면 뉴턴 유체, 그렇지 않으면 비뉴턴 유체거든요.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얘를 전다능력이라 그러는데 전다능력은 U는 점성계수고 DY는 거리고 DU는 속도에 해당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DY분의 DU를 속도 9배라고 하기도 합니다. 전다능력은 어긋남을 일으키는 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한쪽은 마찰이 있고 한쪽은 속도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점성을 가지고 속도를 가지고 그러면 한쪽은 그대로 있고 한쪽은 밀고 나가려고 하게 돼요. 어긋남을 일으키는 힘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항상 뉴턴 유체라든가 뉴턴의 점성 법칙 이렇게 해서 이 공식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공식 중에 한 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마찰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긋남을 일으키는 전다능력이 발생을 하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실제에서 유체 역학이라는 형태에서 손실이라는 형태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되거든요. 기본적인 개념 중에 한 가지입니다. 중요한 것들 중에 한 가지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상유체라는 개념, 뉴턴 유체라는 뉴턴의 점성법칙이라는 개념 이러한 분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표면장력 있습니다. 표면장력은 지금 보시다시피 자, 입자 간에 지금 어떻게 해요? 서로가 당기고 있죠. 그죠? 서로가 당기고 있는데 자, 표면에 있는 입자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당기는 힘이 균형이 깨져 버렸어요. 표면에 있는 입자들만 당기는 힘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그에 반해 가운데 있는 입자들은 서로 당기는 힘, 입자 간에 당기는 힘이 지금 어떻습니까? 균형을 이루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불균형을 이루게 되면 표면끼리 당기는 힘이 사실은 더 커져 버렸죠. 힘의 균형이 맞지 않으니까 이 당기는 힘이 더 커져버리니까 지금처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볼록한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 당기는 힘이 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표면을 뚫고 가지를 못하는 그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면도칼 같은 거 있죠. 면도칼 같은 거. 그런 거 액체 위에 띄울 수 있거든요. 띄울 수 있는 이유가 본래는 액체보다 면도칼이 무겁죠. 깔아앉아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왜 띄울 수 있냐면은 이 당기는 힘이 더 크고 무게보다. 그러니까 당기는 힘이 더 크니까 그 힘을 이기고 면도칼이 어떻게 가라앉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같은 형태가 됩니다. 이 공식이 지금 뭐예요? 시그마는 4분의 PD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모세관 현상입니다. 모세관 현상인데, 자, H는 감마 D 4 시그마 코사인 세타. 자, 표면 장력이 들어가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모세관에 의해서, 자, 그러니까 본래 무게가 있는데 아래로 떨어집니다. 근데, 아주 가는 간을 모세관이라 그러죠? 이제 거기에서 부착력에 의해서 점점점 올라가는 이제 그런 형태들. 그 높이가 얼만큼 올라가는 데가 모세관 현상입니다. 자, 이 표현 장력하고 모세관 현상은 빈도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간중간 이렇게 출제가 되는 유체 특성을 나타내는 몇몇 가지 것들에 해당하는 공식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자, 유체 중에서 이제 우리 기체로 넘어왔는데 기체는 가장 기본은 보일-샤를의 법칙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우리가 소지적에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한 번씩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배우셨는데, 보일-샤를의 법칙은 뭐냐면은 온도나 압력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변한다. 자, 결국은 표현하고 싶었던 것들은 지금 뭐냐면 압축성 유체인 기체의 특성입니다. 자, 기체의 특성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일정한 온도라는 일정한 압력에서 변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온도가 올라갑니다. 체력이 팽창하죠. 그죠? 체력이 팽창을 합니다. 자, 압력이 커졌습니다. 체적이 작아집니다. 이게 어떻다라는 겁니까? 일정한 비율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일정한 비율로.
그죠? 그게 보율-샤렐의 법칙입니다. 이 기준점을 잡아준 게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라 보시면 돼요. 0도시라는 특정한 온도, 그리고 1기압이라는 특정한 압력에서 모든 기체 1몰 내지는 1km몰이라 합시다. 1km는 22.4세둣라는 최적 기준점을 하나 준 거죠. 물론 분자수 이런 것도 나옵니다만은. 자, 그래서 보율-샤렐 법칙은 그런 의미. 자,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자, 보율-샤렐 법칙에서 온도가 일정한 약분합니다. 압력이 일정한 약분할 수 있습니다. 체적이 일정한 이런 표현들은 없습니다. 체적이 일정한 이런 표현들을 쓰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밀폐된 용기에서 체적이 변하지 않는 타이어에서 단단한 가스 탱크에서 그러면 체적이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뭐를 약분할 수가 있습니까? 자, 체적 약분. 그럼 온도하고 압력과의 관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두 개가 일정한 비율로 변하니까 지금 어떻다라는 거예요? 일정해라는 거예요. 일정해.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게 결국은 뭐냐면은 이상체 상태 방정식이 사실은 유도가 되어집니다. 자, 근데 이 이상체 상태 방정식이 지금 같은 형태로 T분의 P분의 일정해라고 되고 P분은 RT가 되죠. 근데 양적인 부분 몰수가 들어간 게 NRT가 되고 이 N 몰수는 N분의 W거든요. 분자량분의 실제 질량이거든요. 그리고 N분의 R. 자, 얘를 특정 기체상수를 넣으면 P분은 W 알파 T까지 이제 나타나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것들. 자, H당초부터 보율-샤렐의 법칙에서는 절대 압력이 들어가고 절대 온도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유도되어 있는 이상체 상태 방정식에서도 당연히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자, 온도는 절대 온도 들어갈 거고 압력은 절대 압력이 들어가는 게 당연하겠죠. 마땅하겠죠? 그죠? 자, 이런 관계들, 기본적인 것들. 근데 여기서 일반 기체 상수, 그러니까 PV는 M분의 WRT라는 형태로 일반 기체 상수를 적용할 때는 자, 8313.85 줄 per 킬로몰 K. 자, 이 부분들은 나중에 유도가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다 모든 걸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 기준점은 0도시 1기압 모든 기체는 어떻게 해요? 20.4세둣라는 그런 조건을 넣었을 때 8313.85라는 기체 상수가 유도되어지거든요. 자, 근데 특정 기체 상수는 분자량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기체냐에 따라 분자량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단위만 보시게 되면 줄 per 킬로그램 K. 자, 분모에 킬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지금 조건에서는 뭐를 주어지더라라는 겁니까? 특정 기체 상수를 주어지는데 그 특정 기체 상수를 구분을 하는 게 지금 뭐라는 겁니까? 분모에 킬로그램이 있으면 어떻게 특정 기체 상수, 그러면 얘를 써. PV는 WRT. 그게 이제 포인트가 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봤을 때 아까 잠시 한 번 더 나왔던 밀도. V분의 W 해가지고 정리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왜냐면은 킬로그램 퍼 세둣메다이기 때문에 그 단위에 맞춰서 하게 되면은 밀도는 RT분의 PM 내지는 RT분의 P와 같은 형태로 정리가 되더라. 자, 이 부분들은 자, 보시다시피 보율-샤렐 법칙이라든가 이상체 상태 방정식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아주 중요하죠. 절대온도, 절대압력,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매번 사용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라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본격적으로는 이제 정수력학의 영역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표준 대기압부터 이렇게 나타납니다. 표준 대기압은, 자, 가장 많이 쓰는 것부터 지금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표준 대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북위 45도 해발 0m에서 자, 압력을 우리가 공기에 대한 무게죠. 공기의 무게를 가지고 단위 면적당 작용한 힘이 얼마야 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두라는 형태로도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작용하는 힘을 가지고도 확인했어요. 순주로도 확인을 했어요. 그럼 몇몇 가지 것들을 우리가 1ATM이라는 전제에서 봤을 때, 자, 기준점이, 무게도 틀리고, 뭐, 형태도 좀 틀리고 이렇게 되니까 나타나는 게, 물일 경우에는 어떻게 10.33m하고 똑같더라. 순주는 어떻게요? 약 13.6배 정도 무겁거든요. 그냥 760mmHg 정도 무겁더라. 자, 힘으로 환산하게 되니까 10132 파스칼이더라. 파스칼은 뉴턴 퍼 제곱미터, 즉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거든요. 힘으로 환산하면 이렇게 되더라. 내지는 14.7 psi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아니면은 1.013 바 뭐 이런 표현들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몇몇 가지들이 있더라. 그래서 비교적 많이 사용하는 것들을 지금 같은 형태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근데 압력의 원리 중에서 자, 파스칼의 원리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여기서는 숫자 7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공식 순서대로 이제 보시면 공식이 지금 벌써 한 7가지 정도 공식이 나온 겁니다.
밀폐된 공간의 내부 압력은 같아. 그게 파스칼의 원리입니다. 밀폐되어 있는 공간은 배관 내부도 밀폐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뭐 기타 등 밀폐되어 있는 이제 그런 케이스는 여러 가지가 있어. 그래서 압력은 같아라는 게 파스칼의 원리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 그 힘 F는 감마 HA라는 형태로. 자, 지금 같은 여기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은, 자, 아까 우리, 액체는, 자, 이렇게 용계 단계에 있으면은 뭐하고 같다 그랬습니까? 고체 블록하고 같다 그랬죠. 하나가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감마 HA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죠. 자, 근데, 여기에서는 고체 블록이 2개나 들어가 있는 건 마찬가지다. 근데 얘는 무겁고 얘는 상대적으로 덜 무거우니까 얘가 아래쪽하고 위쪽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딱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면 고체 블록을 2개 쌓은 거하고 똑같다. 그죠? 근데 뭐는 같았습니까? 바닥 면적은 같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 감마 HA, 감마 HA인데 A가 같으니까 지금 같은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뭐, 요렇게 해가지고 그냥 뭐, 요렇게 A, 요렇게 넣어도 관계가 없죠. 그죠?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관계는 없더라. 자, 그래서 이중유체일 경우에는 지금 같은 형태로. 이중유체를 하더라도 우리는 뭐로 가정을 하면 된다? 고체 블록을 2개 쌓아놨구나, 3개 쌓아놨구나. 그렇게 보면 된다. 그래, 이중유체와 관계된 이제 그런 형태들. 자, 그리고 절대압이 있습니다. 절대압 같은 경우는 대기압 플러스 계기압, 대기압 마이너스 진공압. 이 부분은 앞서 한번 이제 나왔던 부분들인데, 중요한 것들로 보게 되면은 압력이라든가 표준 대기압이라든가 절대압은 여러분들 시험에서 반드시 사용이 됩니다. 반드시 사용이 되고, 또 출제가 반드시 됩니다. 어떤 식으로 응용을 하든지 환산하든지 반드시 쓰게 되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압력 환산이라든가 절대압이라든가 이런 분들 반드시 봐두셔야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액주계 이렇게 나왔습니다. 액주라고 하는 것, 액체 기둥을 액주라 그러죠. 자, 이렇게 용기에 담아 놨습니다. 이렇게 용기에 담아 놓게 되게 되니까 이 액체가 가지고 있는, 자, 압력은 얼마만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압력을, 자, 유체 비중량을 감마라 그랬고, 액체의 높이, 즉, 수두라 그러죠. 물의 머리죠. 그죠? 수두라 그랬는데 이 높이가 이만큼 돼 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작용하는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즉 압력이죠. 압력 P는 뭐가 되는 겁니까? 감마 H가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똑같은 액주가 있는데 본래는 액체가 지금 이렇게 담겨 있었죠. 이렇게 담겨 있다가 섞이지 않는 액체를 하나 넣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면, 자, 그리고 또 여기 있는 요 면 한번 봅시다. 자, 그러니까 여기는 이 두 면은 지금 어떤 상태가 돼버렸으면 평행을 이루고 있는 상태 아닌가요? 평행을 이루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여기는 이 액주하고 여기는 이 액주는 지금 어떻게요? 무게가 같아. 평행을 이루고 있어. 그러니까 무게가 같으니까 소위 말해가지고 여기 구경도 같고 뭐 이렇게 하니까 무게가 같다라고 우리가 간주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서 사용하는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같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여기 압력이 어떻게 되는데? 자, 그러면 압력 P는 감마 H입니다. 근데 비중량이 감마 1이고 높이가 H1일 뿐입니다. 그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압력을 보게 되니까 비중량이 감마 2입니다. 높이가 H2입니다. 그죠? 얘들이 같으니까 어떻게 평행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액주는 항상 유체가 나누어지는 경계가 기준점이 되죠. 여기 압력은 같다라는 겁니다. 이게 U자간 액주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되죠. 이 개념이 정립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 두 번째 액주를 한번 가봅시다. 자, 아까 U자간 액주계에서 한쪽은 지금 구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뭐냐면 배관 단면입니다. 배관을 뚝 잘라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유체가 나눠진 경계에서는 어떻게 작용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밀폐되어 있는 배관이기 때문에 밀폐되어 있는 배관 내부 압력 PA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여기에 순수한 액주의 무게가 어디요? 여기로 작용을 했죠. 그죠? 그게 여기에요. PA 플러스 감마 H1입니다. 그죠? 자, 얘가 작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작용하는 힘을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PB라는 대기압이 있고 이 액주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죠? PB 플러스 감마2 H2 여기서 작용해. 이 두 개가 지금 어떻게 해요? 평행을 이루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문제가 출제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보편적으로 물어보면서 PA의 압력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PA의 압력을 물어볼 때, 자, PA 내부에
계기압을 물어보거나 PA 내부의 절대압을 물어보거나 계기압은 뭐냐면은 대기압이 빵인 상태에서 우리가 계기압이라고 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압력계 딱 봤을 때 눈금이 현재 상태 실제로는 대기에 의한 압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태 눈금 딱 보면 얼마예요? 0이죠. 이게 현재 계기압이에요. 본래는 얼마만큼? 대기압만큼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우리 몸이. 근데 여기서 절대압을 구하라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PB라고 하는 대기압을 고려를 해가지고 줍니다. 이럴 경우는 보편적으로 PB라는 우리가 대기압에 대한 조건이 주어지는 게 이제 보편적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유효차간 액주에. 자, 근데 이번에는 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처럼 한쪽 배관만 한 게 아니고 양쪽의 배관을 지금 같은 형태로 연결. 이걸 시차축이라 그러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똑같은 형태로 여기 아래쪽에 있으면 여기 아래쪽에 작용하는 거. 자, 이쪽 배관의 압력 PA 맞죠? 여기에 있는 액주 감마원 H압 맞죠? 자, 그런데 여기는 유체가 나눠져 있습니다. 감마2, 감마3. 자, 높이도 H2, H3. 그러니까 유체가 지금 하나, 둘, 세 개가 섞여 있는 그런 상태가 됐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작용하는 압력은 어떻게 되는데 한번 봅시다. 자, 근데 여기서도 똑같이 밀폐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밀폐되어 있는 내부에 있는 압력 작용을 하게 됩니다. 맞죠? 배관 내부에 있는 압력이 작용을 하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 이 액주, 유체 무게가 각각 다릅니다. 감마2고 감마3입니다. 그게 각각 중력에서 아래로 하게 되니까 PB 플러스 감마2 H2 플러스 감마3 H3 맞습니까? 그죠? 이게 같아. 결국은 우리 양쪽에 개방된 상태에서 이 액주가 같다라는 게 결국은 지금 같은 배관을 연결을 한다 하더라도 원리는 어떻게 해요? 같다라는 형태로 나타나. 이게 액주계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중요하죠? 그죠? 기본적으로 중요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지금 같은 이런 공식처럼 보이는 것들이 암기 대상이냐? 암기 대상은 아니죠. 암기 대상은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이렇게 풀어 가실 수 있는 것들.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이걸 뒤집어 가지고 역시체 액주계라든가 이제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력입니다. 이제 부력이거든요. 자, 부력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체 위에 떠 있는 경우. 자, 일단 유체에 떠 있는 경우. 배가 이제 유체에 떠 있는 경우. 자, 보시게 되면은, 지금처럼 순수하게 밀어내는 힘이 부력이 되게 되는데, 자, 결국은 우리가 유체 무게에 의해서 아래로 내려오거나 아니면 위로 밀어내려고 하는 힘은 어떻게 같다. 즉, 물체 무게가 아래로 내려오려고, 아래로 내려오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위로 밀어올리는 그 힘이 어떻게 같다. 그게 감마1 V1 이꼬로 감마2 V2라는 형태로 표현이 됐습니다. 자, 아까 U자간 액주계가 있었는데 U자간은 한쪽에 있고 한쪽에 있어는 좀 사이즈가 달랐죠. 체적이 다르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개의 무게는 같으니까 평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어디 내부에서요? U자간 액주에서 평형을 이루고 있는데 얘는 이 선박은 지금 어디서 평형을 이루고 있냐면 물 위에서 평형을 이루고 있어요. 이 무게를 가지고 지그시 누르는데 물이 다시 얘를 이물질에게 밀어내려고 하는 그 힘. 떴을 경우는 결국은 부력은 물체의 무게하고 뭐하고 같다. 밀어내려고 하기에는 밀려난 액체 무게하고 같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기본적인 부력입니다. 근데 부력을 보는 거는 지금 같은 형태로 물에 떠는 경우하고 유체 속에 잠긴 경우, 지금처럼 잠긴 경우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부력이라는 요소를 보게 되면은 밀어내려고 하는 그 힘은 자 밀려난 액체의 무게만큼 밀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유체 속의 무게, 공기 중의 무게에서 유체 속의 무게를 빼는 이런 조건으로 크게 두 가지 조건으로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부력은 중요합니다. 그냥 매번 시험 치면 한 번 정도는 출제되는 그런 타입이라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수평 수직 불력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평 불력은 지금 어떻게요? 자, 이렇게 공면에 작용하는 힘인데 공면에 투영된 면에 작용하는 힘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직면은 이 면은 수직으로 서 있으나 어떻게 수평으로 서 있으나 어디에 위치한 같으면 도심의 위치만 같으면 같다. 그러면 평판이 어디로? 가로로. 여기서 투영된 이 평판이 가로로 서 있는 거하고 같은 그런 형태. 수직 불력은 자, 이 빗금 쳐져 있는 이 무게가 그대로 어디에 작용하게 되는 겁니까? 이 빗금에 작용하게 되니까 이 빗금에 해당하는 체적 V 그리고 액체의 비중량 감마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수직불력, 수평불력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레놀드 수 우리 조금 쉬었다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